안녕하세요. 뉴스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땀이 샘솟는 여름입니다. 이맘때 시기가 되면 유난히 걱정이 앞서는 분들 계신데요. 바로 다한증 환자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위에 적당한 땀을 흘리지만 유난히도 땀을 많이 흘리는 이들에겐 여간 고통스러운 계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디오네 클리닉 김고은 원장과 함께 다한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한증의 증상입니다. 어느 정도 땀이 나야지 이게 질환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더울 때 흘리는 땀은 기화열로 체표면의 온도를 떨어뜨려서 체온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운동 후 나는 땀은 상쾌한 느낌을 주어서 젊은 사람들은 땀 흘릴 때까지 운동하는 것을 즐기기도 하죠. 깜짝 놀랐을 때에도 땀이 나는데 이러한 발한 현상은 모두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서 땀샘을 자극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정상적인 정도보다 훨씬 많은 정도의 땀이 나거나 남들은 땀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땀이 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을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또는 감염증 등 전신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일시적인 다한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당연히 원인 질환이 좋아지면 다한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다한증은 특별히 다른 원인 질환 없이, 즉 아무런 이유 없이 땀이 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를 원발성 다한증이라고 합니다. 원발성 다한증은 생각보다 흔해서 많게는 전체 인구의 10%까지 된다고도 하지만 대개는 100명 중 1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한증 자가진단법은 다음 6가지의 항목 중에 2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다한증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6개월 이상 땀이 지속적으로 나거나 양측성 혹은 대칭성으로 땀이 나거나 25세 이전에 시작되었거나 가족 중에 다한증 환자가 있는 경우 땀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자는 동안에는 땀이 안 나는 경우 이렇게 6가지 항목으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특별히 이 다한증이 많이 생기는 부위라던가 어떤 시기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원발성 다한증은 어려서 발병합니다. 대개는 10대 초반의 초등학생 때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20 내지 30대 이후에 발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한 부위는 손, 발, 겨드랑이나 얼굴입니다. 중년 이후에서 음식을 먹을 때 땀이 많이 나는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맵거나 시고 단맛 등을 먹을 때 심하고 특히 인중을 포함한 입과 코 주위나 두피에 흔히 발생합니다. 이것을 미각 다한증이라고 부르는데 음식을 먹는 상상만으로도 땀이 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한증은 우리 몸의 특정 부위에서 땀이 나는 현상으로 국소성 다한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와 달리 얼굴부터 몸통과 다리 등 전신에서 땀이 많이 나는 경우는 전신성 다한증이라고 분류합니다. 이런 전신성 다한증은 국소성 다한증에 비해서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주변의 온도가 높거나 질병 상황에 의한 것일 경우를 먼저 고려하셔야 합니다. 네, 다한증을 또 앓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혹시나 또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이런 네.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겨드랑이 부분에 만약에 다한증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환자의 경우 액취증도 같이 동반을 하게 되나요? 다한증은 말 그대로 손과 발, 겨드랑이 등 일반적인 땀을 만들어내는 에크린 땀샘이 분포한 곳에 과도하게 땀이 흘러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증상으로 자율신경계 이상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인은 특별하게 존재하지 않지만 정신적인 긴장 상태에서 보다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액취증 환자의 50 내지 60%에서 다한증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액취증은 아포크린 땀샘에서 분비되는 분비물이 피부 표면의 세균에 의해 분해되면서 악취를 유발하는 증상을 뜻합니다. 보통 사춘기의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확인되면 이른 시일 내에 치료받는 것이 컴플렉스로부터 빨리 탈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앞서 긴장을 하는 게 다한증과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긴장하거나 깜짝 놀라게 되면 우리 몸의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됩니다. 다한증 환자들은 일반인과는 달리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 땀샘이 과도하게 자극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일반 사람은 약간 땀이 나는 정도의 상황이어도 다한증 환자들은 옷이 젖을 정도의 과도한 땀 분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다한증이라는 게 땀이 좀 많이 나는 것을 제외하고는 뭐 건강상의 어떤 특별히 해가 된다 뭐 이런 점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대부분의 다한증은 특정 원인 없이 땀이 국소적으로 많이 나는 원발성 다한증인 경우가 많은데요. 갑상선 질환이나 암 또는 감염 등의 증상으로 2차적으로 다한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땀이 많이 난다거나 갑자기 다한증 증상이 발생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발성 다한증이어도 일상생활에 불편할 정도로 땀이 많이 나거나 냄새가 심할 경우 대인관계 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의 정서적인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요즘 다한증 치료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고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원장님은 지금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고 계신지 또 소개를 해주세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다한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 치료, 교감신경 절제술, 땀샘 지방 흡입술, 보톡스 시술, 이온 영동 치료, 바르는 연고 치료, 레이저 시술 등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치료 시술로는 교감신경을 차단하는 수술 방법, 보톡스를 이용한 방법, 이온 영동 치료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다한증 치료법은 보톡스 요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시술 받으셔서 저도 봄에서 여름 사이에 많이 하는 시술이기도 한데요. 이 시술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에 보톡스를 주입해서 땀샘에 분포된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고 땀 분비를 차단합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흉터가 남지 않아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술 시간은 10 내지 15분 내외로 매우 간편하고 1, 2주가 지나면 땀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과는 영구적이진 않고 약 6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다한증이 심해지는 여름을 앞두고 시술하면 여름 한철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초봄 무렵 시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도한 땀은 자신에겐 불편을 초래하고 상대방에겐 불쾌함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 스트레스의 정도가 심해지면 정신적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대인 기피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평소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땀나는 정도가 심해진다면 가까운 전문의를 찾아 올바른 치료를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